국민의힘께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관할하면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정의 하나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좋은데 정의 하나니까 그래. 어제 열린 국회 과방위 현장이었습니다. 소위 위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있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과방위 파행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여당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자 의원님 아직 정식으로 간사 선임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현재 내정된 상태죠. 네. 지난 27일 날 자기들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선임해버렸고 네. 어제도 사실 간사 선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임명하고 뭐 위원장 임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위원장부터 바로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 정청래 위원장 말로는 네네. 위원장 내정됐을 때 특히 박성중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네. 과방위 잘 운영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 7월 22일 날 네. 가방위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예. 2시경에. 그렇죠. 그래서 5시경에 문자로 잘하자고 이렇게 그냥 왔습니다. 문자만. 그런데 내가 이제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예.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5일 날 네. 상임위원장 만나자 해서 만나자. 근데 약속 장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도. 그냥 그 본회의가 2시니까 2시 끝나고 한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5일 날 갑자기 제가 급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밑에 1층에 한의원에 가 있었습니다. 예. 2시에 잠깐 참석하고. 네. 그런데 2시 40분에 문자로 첫 상견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필이면 한의원 가 있는데 문자가 왔다, 연락이 그래서 왔다. 3분 뒤에 내가 한의원에 있어 지금은 당장 어렵다 하니까 예. 자기들끼리 그냥 회의해버리고 6시에 간사 선임 건 27일 하고 29일 본회의 한다고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 제가 조승래 간사죠? 민주당 간사. 내정된 간사하고 예. 합의해서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27일 도저히 안 되고 또 각 부처에서 오기 힘드니까 바로 뒷날이니까 29일로 하고 업무 보고는 좀 뒤로 하자. 왜냐하면 업무 보고를 바로 그날도 같이 하려 했더만은 네. 조승래 간사가 8월 1일부터 8일 9일까지 외국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럼 8월 한 10일경에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자기는 위원장한테 보고하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예. 특히 어제만 보더라도 간사 선임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질질 끄고 다른 것부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이 안 된다. 이 가방의 어떤 관례나 절차나 또 국회법에다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나온 거죠. 어제 지금 저희가 조금 인서트로도 들었는데 네네. 뭐 수박 소통이다, 독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는 맞죠? 어제 무슨 일이 또 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원래 어제 순서는 네. 그쪽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원로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가방이 간사부터 먼저 뽑자. 간사부터 뽑고 위원장 그다음에 뽑는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다음 소위원회를 임명하자. 그래야 네. 결산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기타 결산 관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순서로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법안 소위를 이게 방송통신 소위입니다. 예. 이걸 그냥 차지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법안 소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네. 여야 입장에서. 우리가 그 국회를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가방이 위원장을 가져가면 이 법안 소위원장을 다른 당이 가져가서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그래서 거죠. 이걸 하려고 이제 막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네. 검수완박할 때 민영배 탈당해가지고 꼼수를 해가지고 그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의 방탄 이 관련해서 당헌 개정 지금 꼼수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헌 80조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 또 이소희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꼼수 든 것이다 저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끝과 꼼수다. 속이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수박 소통이다. 아하. 독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2 법안 소위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파행도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지난번에 네. 국회도 법사위원장 때문에 한 56일 끌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 소위가 방통위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위네요. 방송 다 있죠. 예. 통신도 있고. 자, 일단 정청래 위원장이 법과 원칙대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또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국회법에 따르면 이게 뭐 협의지 합의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국회법 52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위원장이 필요하면 안건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법 49조 50조에 보면은 네. 협의를 하도록 충분히 몫을 받고 있고 합의를 하도록 몫을 받고 있고 네. 52조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필요할 때 그래도 안 될 때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만약 지금 정청래 위원장대로 위원장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간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양당도 필요 없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국회가 서로 합의를 존중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은 그걸 존중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지. 여야 내정된 간사의 합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독단이 자기 말이죠. 이거는 독단이다라고 하는데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과방위를 운영하는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법 처리하는 거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엄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법안 이소위를 장악해서 예. 방송법을 개정하고 아하. 또 기타 자기 우군의 어떤 방통위원장이나 또 MBC 사장이나 KBS 사장 네.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겠죠. 자,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참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공영방송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철학을 공유하는 또 방송국 사장이나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맞죠? 솔직하게 말하면 어느 정부건 네. 그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럴 힘도 없고 사실 추진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을 지금 현재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지만 이걸 공정하고 좀 독립적으로 좀 공정한 수준으로 50대 50을 안 되더라도 60대 40으로도 좀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은 네. 그런 쪽으로 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은 예. KBS, MBC만 들겠습니다. YTN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여기 YTN요. 예.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지금 구조를 보면은 네. 민노총 산하의 민원련 그런 노조가 네.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리고 사장부터 부사장, 본부장 또 보도본부의 주요 보직 전부 민노총 중심의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초록이 동색이라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래 보시는군요. 그래서 예. 사장이라든지 간부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방송을 위해서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장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간부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허.
전반적으로 경제와 균형을 통해서 좀 공정하게 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잡아서 그래도 공정하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청래 위원장이 냈던 법안이라고 하던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이 법안을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지금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도 좀 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정청래 위원장이 낸 건 아니고요. 예, 그 다른 분들 다른 저는 위원들이 다 내고 예, 지난 4월달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그 민주당의 완전히 민주당의 내부 그 법안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자체 그걸로. 네. 당론으로. 예. 당론으로, 당 법안으로. 예, 당 법안으로.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좌파 진영 여하튼 민주당 계통의 진보 좌파 진영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아,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예. 얘들을 보면은 25인 운영위회를 구성해서 예. 그게 8명의 정당 추천목인데 4명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7명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직능단체가 민노총 이중대에 비판받아온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명 중에 13명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곁들여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장 플러스 방통위. 박승재 사장이 매년 3월이고요. MBC 말하는 거죠? 예. 네네네. 방통위원장이 매년 7월이고요. 네. 김희철 사장이 KBS가 2024년인데 그 전에 이걸 완성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필코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뭐 또 정청래 위원장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운영위원 25명으로 확대하는 게 오히려 정치권 추천 가능하고 좀 더 달리 조금 정당성이나 중립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공정하고 한다면 네.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 자기들이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고 국회도 다 다수채인데 그때 처리를 하지. 그때는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네. 이제 자기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이제 처리하려고 왜 하겠습니까? 자, 앞으로 과방이 이제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인가요? 간사로 내정은 되신 거죠? 네네네. 간사 내정이 되면 그건 자동으로 하시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전체 회의에서 통과만 하는 겁니다. 진짜 해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민주당에서 자기들 간사 통과시킬 때 우리 간사도 지금 20명 중에 2명이 민주당 내지 무소속입니다. 같은 민주당 뿌리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통과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일부러 자기 것만 통과시키고 우리 거는 일부러 질질 끊는 겁니다. 끝까지 좀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죠. 예. 여하튼 저희들이 명분이 들어갈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고 여하튼 앞으로 저희들도 강경하게 대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냈던 가처분 신청 결과 다음 주 중으로 난다고 합니다. 네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당내 의원들께서. 저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너무하다. 그리고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전부 남 탓이고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이 끌어안을 수 있느냐 해서 명분만 준다면 끌어안을 수 대통령의 대인배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순수한 어떤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준석 대표 자성하면 대통령 나서 우리 보수 진영 핵심 보수 진영에서 엄청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비난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런 순간에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근데 의원님 진정하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대통령도 생각하고 본인도 정말 대통령에게 명분을 준다면 끌어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했다고 비난을 엄청 받으신 거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넓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안 계곡이 된다. 뭐 이 SS 저 SS 100점에 몇 점이고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네. 대통령도 사람인데 참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말 비등점을 넘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도 예. 청년 당원들도 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발언 중에 국민도 쏟고 나도 쏟았다. 이 그래 말이에요. 발언도 조금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미연불신, 신은불미란 말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아름다운 예. 말, 예. 장황한 말은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말을 너무 정말 많이 해도 좋지 않다. 정말 말을 신중하고 가려서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처분 결과 다음 주에 어떻게 나냐 이것도 많이 관심이 가지만 우리 의원님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조금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휴, 하여튼 국민의힘 비대위도 좀 구성이 새로 됐고 또 네네. 과방위 얘기도 있고 뭐 해야 될 일이나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여당이 됐으니까 네.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이라든지 지금의 국회 관례를 너무 벗어난 그런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